1에서 수학 2까지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4번을 직강 수업을 돌린 친구들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 뭐 기하 벡터나 이과 미적분 뭐 이런 이과 과정 있죠? 요 과정은 3번을 돌리고 고등학교에 갔던 친구들이에요. 가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야. 근데 너희들의 대부분이 그 A, B형 한 강좌로 솔직히 그거 바닥깔기 수업이라고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적어놨거든. 교재 라인업에다가 바닥깔기 수업입니다 라고 했는데 선행반하고 선생님이 최상위반 지금 가르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선생님이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선행반은 이것만 하면서 가는 거야. 수학이 어떤 느낌이겠어? 그냥 어렵다. 어렵다. 왜 처음 배우는 거 한 번 배우고 있으니 어렵다 가요. 근데 최상위반은 뭐가 돼요? 반복이 되면서 다지기를 들어가잖아.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는 애들은 3번까지 들어가잖아. 맞습니까? 그러면 어려웠던 게 막 풀린다? 그리고 이 3번째가 되면요. 되게 유치하고 쉽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. 그 순간까지를 사실은 맛을 봐야 되는데 교재가 좋아서 3번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2번만 들으세요 라고 했더니 문제는 2번만 듣는 건 1번만 들어도 되나 봐 이러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솔직히 이거 아닌데 도로 시중교재 써가지고선 좀 빠르게 나가면서 막 돌려버려? 사실 이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. 교재는 훨씬 좋아졌는데 너희들이 그 학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는 되게 좀 어설퍼졌다 그럴까? 그러니까는 좀만 더 하면 서울대인데 왜 저거를 나가지 않지? 선생님이 볼 땐 이런 안타까움이 되게 좀 커요. 지금 애들 가르치면서.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. 영상을 없애버려? 막 이러면서. 영상이 여러분한테는 되게 좋긴 좋은데 영상이 확인이 안 되잖아. 개념을 2번째 듣고 있는지 문제집만 풀고 있는지. 근데 그 2번째 듣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. 왜냐면 알고 듣는 거하고 하나도 모르는 거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. 수업을 들어보면. 근데 그 2번째를 맛보고 3번째를 맛본 애들의 경험치 와 3번을 돌렸을 때 이 느낌이야? 이렇게 유치한 게 수학이었어? 이 느낌을 맛본 친구들하고 한 번만 힘겹게 가면서 고등수학 어렵네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어요. 이걸 어떻게 할까?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막 이 고민을 해서 뭔가 더 새로운 걸 만들기 전에 늙어 죽을 것 같기는 해. 네. 자,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세요. 서울대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요 너무 유치해졌고요. 기존 교육과정보다 수학까지 탐구나 뭐 이런 거 좀 빼잖아? 빼면은 기하 벡터 같은 경우도 공부량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.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.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.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엔간한 계룡에 있는 다른 어떤 애들보다도 선행은 훨씬 많이 돼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요. 선생님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. 이제부터는 3년의 전략이 필요한데 꼭 3년의 전략을 못 잡는 애들 모의고사 한 번에 일희일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막 잘 나오면 막 자기 성적이 되게 잘 나온 줄 알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. 게임은 딱 한 번으로 끝나요. 모의고사 100날 잘 봐봐. 수능 마지막 진짜 시험에서 못 보면 그냥 그건 재수와 삼수의 길이 돼버리는 거야. 맞습니까?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상하밖에 없잖아. 수학 2개 아니고 하나잖아. 그러니까 내신 죽어라 잡아야 돼. 알겠습니까? 내신 상하 잡기 힘들 수도 있어요. 왜? 개나 소나 상하는 다 해왔잖아. 모든 애들이 상하는 다 배워왔단 말이야. 어디선가. 맞지? 그런데 수원, 수투, 이과, 미적분, 기하 벡터 쪽에서는 거의 계룡지역 같은 경우는 배운 애들이 없을 거예요. 선생님 대치동 기사를 읽으면서 계룡은 얼마나 좋냐 이 생각을 했던 게요. 대치동 애들은 한 반 애들이 있으면 이만큼이 다 선행을 그런 식으로 해버려. 진짜 수학 못 포기한 애들 혹은 공부 못하는 애들 집안이 너무 어려운 애들 빼놓고는 다 초등학교 막 5학년 6학년 심한 애들은 3학년 늦어도 중1 때부터는 다 시작을 해요. 얘네들끼리의 내신 경쟁이야. 쉽겠어 어렵겠어? 피 터져요. 그래서 선생님 항상 하는 말, 야 서울은 학교에서 내신 3등급 맞아도 수능 보면 1등급 맞는 애들 되게 많아 라는 얘기하죠? 반면에 이 지방은 어때? 용고? 전교 1등? 이과 수학에서 1등급 맞냐? 솔직히 아닐걸? 1등급도 진짜 운 좋으면 맞지만 2등급도 맞고 그래요. 2등급 정도 맞아요. 근데 그게 막판 고등학교 수능 그 3학년으로 가가지고 이과 애들만 모아놓고 시험 보면 어떻게 되냐? 2등급 맞던 애들 거의 100% 3등급으로 내려앉아요.
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서울대 안 되고 막 이런 비극이 있단 말이야. 알겠습니까?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 선행이 너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보내서 난 그냥 선생님이 하래서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어 이럴지 모르는데요.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판이 바뀌어요. 왜? 그 수학원, 이과, 미적분, 확률과 통계, 기백 쪽이 다 선행이 된 애가 용고에 몇 명이나 될까? 고2 올라섰을 때 거의 없어요. 서울은 이렇거든? 근데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없어.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 10명도 안 될 거야. 고등학교 1학년 끝났을 때 기백까지 다 선행을 하고 간 애들은. 그러면 나머지는요, 얘네들의 싸움이에요. 너희들도 수학 원 경험해봐서 알지? 선생님이 막 외워 어려워 막 이래도 그때는 못 모르고 듣다가 나중에 누적이 되면 군수 올라오면 지나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. 그거를 누군가는 고2 때 겪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쨌든 고1 때 선생님이 수학원은 보통 3번 정도 돌려놓고 고2로 올려보내요. 그 3번이 모르면은지 알지? 어려워요. 오 불만하네. 이렇게 쉬운 거였어? 까지 만들어놓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. 그러면 이거 배우는 애들이랑 너희들이랑 게임이 돼 안 돼? 안 돼요. 성적의 역전은 항상 고2에서 생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십시오. 그냥 이게 나의 기본적인 수능적 재능이구나. 되게 안 나와도 돼.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2 넘어가면 내년부터 선생님 이과미적분하고 기백 수업을 아예 빼버리고 배웠다라는 전제하에서 수능 모의고사 분석하고 훈련해서 수능 모의고사 1등급 만드는 과정을 선생님이 개설을 해드릴 거예요. 딱 한 반 개설을 해드릴 거예요. 지금부터는. 네, 알겠습니까? 옛날엔 가르치고 싶어도 없었어요, 애들이. 선행을 해서 올라온 애들이 없어서 가르칠 반이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좀 그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 해드릴 거거든요. 그거 1년 하시면 이과 쪽에서도 3% 1등급이 아니라 1% 1등급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어. 대신 너희들이 좀 해줘야 될 건 뭐야? 수능 쪽은 선행 잡고 선생님 그 수능 반 그거 운영하고 이러면 고2 말까지 1등급 안정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내신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잡아야 돼.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실수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달달달달 공부하고 그래서 내신 점수 짜는 건 너희들의 몫이야. 알겠습니까? 물론 내신 기간에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사진 띡 보내면 되잖아. 풀어주세요. 모르겠어요. 뭐 물어보시면 돼요. 근데 뭐 어쨌든 수업은 내신 기간에는 안 들어갑니다. 예. 자, 그러면 우리요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구간 A, B에서 연속일 때 y는 fx와 y는 gx 및 두 직선 x는 A,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. 까놓고 말하면 도형이 휙 이런 도형이 하나 있고 휙 이런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곡선 사이에 이 면적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. 자, 되겠습니까? 그러면 우린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요. 면적 구하라고? A에서 B까지 면적 구하라는 거네 라고 쓰고요. 자, 위식 빼기 아래식을 하는데 위아래가 막 섞여 있죠? 그냥 아무식에서 아무식을 빼요. 그리고 절대값 씌워주셔야 돼요. 혹시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절대값 씌워주시고 dx만 붙여버리시면 됩니다. 왜? 나는 얘를 쪼갤 거니까. 자, 요 논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따시만큼의 사각형에서 요 따시만큼의 사각형을 빼면 내가 원하는 넓이만 남는다.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그래서 위에 있는 넓이에서 아래에 있는 넓이를 빼버릴 거야. 요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조금 적어 놓도록 할게요. 맨 위에 개념 있죠?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땡땡 해놓고요.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. 위식 빼기 아래식. 오른쪽식 빼기 왼쪽식. 요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 절대값은 풀어야 되잖아요. 이거 어떻게 풀어요?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. 보세요. 인테그럴 경계가 되는 게 C점이죠. A에서 C까지 써요. 그리고 우리는 위식이 fx인지 gx인지 확인하셔야 돼요. 위식은 fx입니까? gx입니까? 이 식은 fx니까 gx입니까? gx죠. 그러면 gx에서 아래쪽에 있는 fx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. 되겠습니까? 예.
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계산할 때도 위식 빼기 아래식이기 때문에 fx-gx 여기 소가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가로 칠까요? 네,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. 나눠가지고 무조건 위식 빼기 아래식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아래에 있는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축만 바뀌었을 뿐이죠. 자, 이 경우엔 선생님이 못 빼기 뭐하라고 가르쳤어. 시작! 오른쪽식 빼기 왼쪽식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식을 세어보면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? A에서 B까지. 어머, 두 곡선 막 섞여있네? 절대값 붙이고 식이 fy 빼기 gy 쓰시면 되겠네요. fy 빼기 gy의 dy라고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. 자, 계산을 하는 방법은 우선 선생님이 얘부터 구해보려고 해요. 자, 얘 구하면 인테그럴 A에서 C까지 쓰시면 되겠죠? 윗식이 뭐예요? 오른쪽 식이 뭐예요? gy죠? 그래서 우리는 gy에서 fy를 빼면 됩니다.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구할 때 오른쪽 식은 무슨 식이에요? fy죠? 네. fy에서 빼기 gy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내일 배우는 개념 좀 많네.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에게요. 내일 수업을 끝내기 위해서 내일 수업 조금만 일찍 시작해도 될까요? 자, 내일 수업이 원래 몇 시 시작이냐? 2시 시작이지. 우리 1시 30분에 오는 거 혹시 불가능할까? 안 돼? 돼요? 돼요? 예, 내일 1시 30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1시 30분에 뵙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요, 이 정적분의 활용을 마칠 거예요.